네,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이 학교 평화 원정대 대신 오늘은 제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등은 대화로, 피해는 회복으로. 네. 네. 최근 사실 뭐 학내 갈등이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면서 예. 대구시 교육청에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뭐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원 대상 연수를 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대의 초대석 대구시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진욱 장학관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김형국 장학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학내 분쟁과 관련한 갈등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교권 침해 부분보다도 학생 간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잖아요. 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는 심각한 것과 경미한 것들이 사실 섞여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폭력과 경미한 갈등을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으로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은 학생 간 경미한 말다툼이 학부모님들 간의 심각한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일반 가정에서 3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네, 그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이분들이 이제 선임해가지고 학폭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이들은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학폭법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학폭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국 시도를 다 통틀어서 대구의 학생 피해 응답률이 가장 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경미한 그런 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폭력들이 보통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 보통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학생하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마음을 조금만 모은다면은 학교 폭력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2주에 걸쳐서 학교 평화 원정대 활약을 지켜봤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많은 기관이 참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생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교사 연수였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교사 연수는 특징을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사의 관점을 바꿉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공동체 속에서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자연스러운 갈등을 법적 소송의 불씨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삼으려고 합니다. 둘째, 교사의 역할을 판단하는 사람에서 질문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힘이 교육의 힘입니다. 학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셋째, 교사의 질문은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갈등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고 그 다음에 너의 느낌은 어떠니? 세 번째,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네 번째, 이 갈등을 풀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섯 번째, 갈등을 풀고 난 뒤에 이 갈등을 통해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연습을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선생님들도 익혀두시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중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그 학교 갈등 조정 역량 강화 연수,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수 현장을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된 역량 강화 연수 현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몇 명의 선생님들이 좀 참가를 하셨나요? 예, 20명씩 2개 반을 구성해서 40명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들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오세요? 2주 동안 방학 중에 가장 더울 때 선생님들 오셔서 이 연수를 참가를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사실 방학이 참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또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군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 기간 동안에 2주 동안에 그 무더위 속에서도 이 연수를 통해서 힐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근데 진짜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네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프로세스에서 그리고 이제 교단에 서시다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느낌이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열띠게 또 연수 현장에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또 관련해서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생생한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갈등들이 발생하고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뭐랄까 화해도 시키고 말 그대로 갈등 조정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진행할 때 절차나 어떤 이 갈등 조정 대화의 틀이 그냥 자의적으로 제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배운 이 대화의 틀, 조정 과정의 어떤 틀을 잘 이용하면 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뭐 학생을 가르치는 방향이나 학부모나 학생을 상담하는 방향을 좀 목적을 좀 잡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반에서 아이들끼리 생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이제 공감하고 경청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선생님이 대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된다면, 스스로 이게 나쁜 행동인지를 알게 된다면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확실히 준다는 통계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교사로서 담임쌤으로서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처벌을 내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가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눔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정을 돕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물론 뭐 시행착오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패러다임과 철학에 동의하셨고 이 훈련을 받으셨고 학교 현장에는 지금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역량들을 발휘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 감동도 받았고 한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아이의 얘기를 집에서도 좀 많이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또 구체적인 처리 과정이 부모로서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김형국 장학사님, 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데, 네.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를 통해서 자체 해결 또는 심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해서 자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절차는요, 일단 그 학교에서 심의 요청 서류를 관할교육지원청에 심의센터로 보내주시면 우리는 28일 이내에 개최하기 위해서 일정을 정하고 그 참석 안내서를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또 심의 당일에는
그 관련 자료, 학교에서 보내주신 자료라든지 부모님이 주신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 과정은 피해 학생 측부터 먼저 참석을 하시고 뒤에는 이제 가해 관련 학생 측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같이 동석하지는 않고요. 예. 네, 심의가 끝나게 되면 그 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또 등기로 안내를 드리는데 그 등기로 안내 드리는 내용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조치 사항에 대한 불복 절차인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 해결 요건이 되어서 심의 요청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최를 해서 조치 결정이 되기 전까지 학부모님들께서 대화로 푸시면은 개최 취소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예. 그 흔히 학교 폭력하면 그 학폭위를 구성을 해서 학폭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해자에 대한 뭐 조치나 처벌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네요. 네, 그러면 그 이렇게 대화로 좀 풀어 나가는 방법, 여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2019년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를 충족하고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실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화로 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또한 동법 시행령 14조 3에는 그 자체 해결 사안에 해당하는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님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그 관련 학생들 간에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네, 뭐 네. 말씀하셨던 이런 요건에 좀 충족이 되고 또 지난주에 학교평화 원정대가 소개를 했던 관계회복 프로그램 여기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 회복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또 좋은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미한 갈등이 대화로 풀어가지 못하고 이 심의위원회로 또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두 분께서는 또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학생과 또 학부모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을 해서 오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보면은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 마음 개인적으로 업무 담당자로 객관적으로도 그렇고요. 어쨌거나 이제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심의 요청이 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오셔서 피해 관련 학생 측에서는 학생이 개최를 요청을 하고 부모님은 이 정도 사안으로 하느냐라는 반응도 있으시고 또 학생은 친구들끼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끝까지 가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왔다. 도저히 못 갈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해 관련 학생 측에서도 갈등 사항이 단순한데 경미한데 이것이 어떻게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느냐. 억울하다. 어이가 없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감정이 예. 상해가지고.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그 피해 관련 학생 측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의 교육에 애쓰시겠다는 마음을 보이시 그런 선한 마음을 예. 보이시는 의지를 보이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예, 이제 뭐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계시니까 좀 특별한 사례, 기억 남는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학생들 친한 여학생들 간에 있었던 단순 이제 언어 폭력, 우발적인 어떤 그런 신체 폭력이죠. 아이들이 뭐 심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피해 관련 학생 측에서 좀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좀 가해 관련 학생 측과 좀 떨어져 있고 싶다. 같은 반이다 보니까 그런 걸 요청하셨는데 막상 가해 관련 학생 측에서는 학습권이라든지 그 자녀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업무 담당자로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드려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시 떨어져서 피해 관련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면 이것이 큰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수긍하시고 예. 또 가해 관련 학생 측에서 좀 잠시 이렇게 부모님하고 그 피해 관련 학생 측은 좀 떨어져 있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해 관련 학생 측에서 또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신 또 용서하겠다 하셔서 자체 해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네. 장학관님, 이 네. 갈등을 대화로 풀어 나가는 학교 문화, 뭐 여러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끝으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이 한 팀이라는 그런 교육 공동체 의식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 선생님, 학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사실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교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고 또 친구 간의 학교 폭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서로 대화의 창구를 닫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꼭 주시고 그런 기회가 아이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소개된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갈등 조정의 전문성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 간에 발생한 그런 단순 경미한 갈등 상황 그런 것들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학부모와 선생님들 이렇게 어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간 갈등에 있어서 사후에 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직면해 있는 현재 발생하는 이런 피해 앞으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근본적인 노력과 논의들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 선두에 지금처럼 대구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두 분도 분 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